고양이 한 마리도 털이 엄청나다던데 사료값 장난 아닐 텐데 라는 생각 방금 드셨죠? 안 그래도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심지어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지인들도 어떻게 9마리를 키우냐고, 도대체 어쩌다가 9마리가 된 거냐고 저를 볼 때마다 매번 물어보는데요. 오늘은 어쩌다 9마리를 키우게 돼서 등골 휘는 집사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대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묘한 끼냥이네 끼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현재 고양이를 9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10마리였습니다. 아이고. 2022년 9월 9일에 심장병을 가진 보리라는 셋째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10마리에서 9마리가 되었고, 사실 9마리나 10마리나 도찐개찐이긴 한데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왜 이렇게 많이 키우게 됐냐면, 바야흐로 때는 2014년,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이죠? 제가 그때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 점심시간쯤에 집에 왔는데 안방에서 엄마가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진 상태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 전업주부였던 저희 엄마는 우울증이 와 계신 상태였고, 더군다나 갱년기까지 와서 심리적으로 더 불안한 상태였던 거예요. 엄마는 다들 출근하고 집에서 홀로 있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는데, 제가 보기엔 꽤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반려동물이었고, 강아지보단 고양이가 엄마한테 좀 더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양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엄마 우리 고양이 좀 키워볼까? 라고 은근슬쩍 얘기해봤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키우냐, 얘네를 키우려면 책임감을 가지고 키워야 된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얘네를 어떻게 키우냐, 뭐 이러면서 극구 반대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진짜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엄마 몰래 입양처를 찾아보면서 버려진 유기묘들 중에서 데려오기로 결심을 하고, 진짜 뻥 안 치고 2015년 4월 유기묘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위풍당당 이 동장을 집에 들고 들어와서 엄마 이거 봐봐, 그때 했던 엄마의 첫 마디가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 이름이 모야가 됐습니다. 저희 집 첫째 모야는 동물병원 간호사분에게서 데려왔고요. 버려진 새끼 고양이들을 입양시킨다는 네이버 카페에서 보고 제가 연락을 해서 데려온 아이예요. 현재 9살이고 9마리 중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돼지고요. 돼지! 아이씨, 알았어, 미안해. 돼지라고 안 할게. 푸근하고 한량 같은 성격에 밥 잘 먹고 간식 가리는 거 없고 수박, 참외, 멜론 정말 좋아합니다. 첫째라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몸이 정말 많이 푸근해졌고요. 어떻게 살을 빼지? 비만 때문에 건강이 걱정되어서 다이어트를 시켜보려고 하는 게 올해 집사의 목표입니다. 살짝 모야랑 비슷하게 생겼죠. 둘째 모찌는 모야랑 피가 섞인 친남매 사이입니다. 모야를 데려오고 나서 생긴 고민이 혼자면 외롭지 않을까? 이거였어요. 엄마가 24시간 붙어있는다고 하지만 엄마는 고양이가 아니니까 모야를 이해해주는 또래 친구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건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모야를 데려온 간호사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나는 형제들 다 입양 가고 마지막 한 마리가 남아있다고 했고, 망설이지 않고 데려온 게 바로 모찌였답니다. 모야 이름이 모로 시작해서 모짜 돌림으로 짓자 해서 모찌라고 했고요.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모찌도 살이 많이 찐 비만에다가 한량 같은 성격입니다. 특이사항이라면 작년부터 장이 커지고 변비를 앓고 있어서 케어하고 있어요. 제발 올해는 살 좀 빼자, 응? 시고르 자부종 고등어 탭이 양갱이는 2016년 초 날씨가 쌀쌀한 겨울에 모야모찌를 입양해줬던 간호사 언니한테 다급하게 연락이 와서 데려오게 된 아이예요. 온몸에 쥐 끈끈이가 붙은 상태로 못 움직이니까 오랫동안 못 먹은 상태였고, 끈끈이는 간호사 언니가 다 제거했지만 입양 보낼 데가 진짜 없다고 진짜 간곡히 부탁해서 이번이 진짜 눈 딱 감고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이때도 이름을 모짜 돌림으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가족이 꽂힌 게 먹는 걸로 이름을 지으면 오래 산다 이거에 꽂혀 있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내 동생이 밤양갱 아시죠? 그거를 들고 쫙쫙 먹고 있는데 그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양갱이 되었답니다. 특징이라 하면 완전 엄마 껌딱지고요. 꼬리가 오리 주둥이 같이 생겼고 놀 땐 완전 지랄발랄한 진짜 안대를 오려고 했는데 모모는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2016년 늦여름 저녁에 제가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집 근처 마트를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마트 근처 미용실 문 앞에 쥐새끼같이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지? 하고 지나쳐서 마트에 가서 복숭아 사고 다시 가던 길에 자세히 보니까 천하장사 소시지를 먹고 있는 작은 새끼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 뒤통수가 파이고 썩은 내가 엄청 나면서 피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귀 한쪽은 금방 떨어질 것처럼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얘는 진짜 이대로 냅두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손에는 복숭아 한 팩을 이렇게 끼고 한 손으로는 메뚜기 잡듯이 재빨리 납치해서 집으로 데려온 게 바로 모모예요. 이름은 복숭아 사러 갔다가 주워왔다고 해서 모모라고 지었고요. 1년 동안 집에서 드레싱하며 병원 통원 치료를 다녔고 이렇게 그때 당시 심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녀석이랍니다. 그 다음은 저희 집 사고뭉치 질투킹 망고입니다. 망고는 제가 2017년 자취를 하던 시절 제가 고양이를 따로 키우고 싶어서 유기묘 센터에서 데려왔는데 파양을 2번 당하고 정해진 기한 내 입양자가 없으면 길에 방생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직접 데려온 녀석이에요. 데려온 곳에서 머리랑 몸이 크다 해서 이름이 왕고였는데 저요? 저는 먹는 이름으로 짓고 싶어서 망고로 바꿔 지었어요. 사실 저도 독립해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제가 독립한 상태로 계속 키우게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엄마한테 이렇게 기어 들어오게 되면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특징은 망고의 1집사인 저만 있으면 애들을 막 괴롭히러 다니고 사고뭉치에 질투킹에 식탐왕 요 정도입니다. 콩두는 입에 콩이 2개여서 이름이 콩두예요. 콩두는 사실 저희 엄마가 주워왔는데요. 엄마가 빌라 1층에서 살고 있을 때 집 근처에서 콩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를 졸졸 쫓아다녔대요. 집 근처에서 못 보던 아이여서 누가 버린 것 같다고 했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이런 모습에 엄마가 안쓰러워서 안고 들어왔대요. 보통 고양이는 안아서 낯선 곳으로 가면 몸부림치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었고 집안에 들이니까 이틀 내내 고단했던지 잠만 잤다고 합니다. 콩두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엄마가 저한테 너 자취하니까 얘 데려가서 망고 친구로 만들어줘라 하고 저한테 콩두를 토스했습니다. 뭐 이렇게 결국 합쳐졌지만요. 특징이라 하면 알 수 없는 멍청미, 망고의 샌드백, 제 껌딱지라는 점? 가끔 TV나 유튜브 보면 고양이가 집으로 쳐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남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면서 제가 진짜 당할 줄 몰랐어요. 빌라 1층에서 살 때 어느 날 못 보던 캣초딩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 방충망 앞에서 울고 시위하고 뚫고 들어오라 하는데 안 돼, 진짜 더 이상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저희 가족은 마음을 먹은 상태여서 밖에서 밥을 챙겨주면서 돌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내쫓아보기도 하고 무시도 해보고 했는데 어느 날 얘가 시름시름 앓더니 식은전폐를 하고 기운도 없어 보이고 계속 토하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아 보인다랄까? 그래서 또 마음 약해진 저희 가족이 집 안에 들였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녀석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요. 진짜 집에 들이니까 멀쩡해졌거든요. 기분이 언제나 그렇게 좋은지 뭐만 하면 네 라고 대답을 잘해서 이름이 네네가 됐고요. 엄마는 노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가 이때 당시 링엄이라는 전염이 되는 곰팡이성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다 퍼뜨려서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고생을 했다. 호두는 저희 집에서 저랑 별로 안 친한 고양이에요. 호두는 2020년 말 겨울부터 엄마를 쫓아와서 집 근처에서 엄마가 밥 주던 고양이였는데요. 한겨울 한파도 걱정이었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모습이 보인다며 엄마가 걱정을 해서 밖에서 돌보면서 케어해줄 겸 병원을 한번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간장약과 간 영양제를 먹이면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 끝에 그냥 냅둘 수가 없어서 집에 이렇게 또 무슨 동네에 우리 집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나? 아무튼 다행히 지금은 건강해져서 잘 지내고 있지만 워낙 예민한 성격과 엄마만 손길을 허락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저는 여태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얌마 네 입으로 들어가는 사료 다 내 돈인데. 진짜 정말로 더는 안 데려오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엄마가 밥 주는 기르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종 막내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엄마가 주머니에 넣고 집에 데려와 버렸지 뭡니까. 처음에는 상태를 지켜보려고 며칠 지켜봤다는데 허피스가 너무 심했던지 눈이랑 코가 꽉 막혀서 밥도 못 먹고 심지어 약하게 태어나서 그런지 어미가 버렸더라고요. 엄마는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서 추운 겨울날 패딩 주머니에 자두를 넣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쥐똥만 해서 쥐똥이라고 불렀는데 역시 먹는 이름으로 지어야겠다 해서 자두라고 지었어요. 특징이라 하면 사료 외에 다른 먹는 거는 절대 안
안 먹는 까탈스러운 입맛을 가지고 있고 입냄새, 똥꼬 냄새, 하여간 별의별 냄새 맡는 걸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9마리 고양이를 모두 다 소개를 해봤는데요. 앞서 맨 처음에 말했듯이 2년 전인 2022년 9월 9일에 볼이라는 저희 집 셋째 고양이가 있었어요. 유전병인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그때 저희 가족은 첫 이별을 겪었어요. 한 마리 다 사연이 있고 10마리면 정신없고 벅적지근할 것 같았지만 한 마리가 빠지니까 그 빈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소개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제가 고양이를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엄마가 고양이를 훨씬 더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아픈 애들을 보면 자꾸 못 참고 주워. 근데 사실 이해하긴 해요. 이 친구들 아니었으면 엄마의 우울증도 계속됐을 거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도 생명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일도 겪어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지금은 얘네들이 보여주는 애교와 재롱 덕분에 집안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고 저희 가족은 남은 묘생을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려는 것에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다묘한 끼냥이네 식구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인사해야지. 안녕.